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두려운 병, 치매. 예방약과 백신은 없어도 예방법원이 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인체 내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는 90% 이상 물로 되어 있으면서도 또 양수라는 물 안에 이렇게 떠 있게 되죠. 그러다가 엄마 뱃속을 나오면 아이들은 한 75% 정도의 물을 가지게 되고 어른이 되면 15%나 줄어버리죠. 60% 정도. 노인이 되면 50% 정도.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탈수가 되어서 죽는다는 이론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과 생명은 정말 커다란 관계가 있죠. 물은 세포와 조직과 기관의 주요 구성 요소이지요. 그럼 인체 장기의 수분 함량 비율은 어떨까요? 가장 많은 것이 눈으로 95%나 됩니다. 그 다음에 피가 94%, 그 다음에 폐가 85%, 신장과 뇌가 83%, 정말 물이 많죠. 60%, 50% 그런 비율에 비하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물이 없는 것 같이 딱딱하기만 한 뼈까지도 22%의 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런던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길 리빙스턴이라는 교수는 치매 예방, 개입 및 치료의 주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24명의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결과를 취합한 심층 연구를 보면 잠재적으로 수정 가능한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이 35%, 치매 가운데 35%는 예방이 가능하겠다고 말이죠. 여기에서 수분 섭취와 수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물을 마시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 방식 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생활에 많은 실천이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 건강, 뇌 건강과 치매와 물 소비의 관계를 보면 물은 혈액에 수분을 공급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한 곳으로 쉽게 이동시킬 체제고 또 독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거죠. 우리 뇌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탈수가 되면 이 과정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장기를 탈수시켜서 노화와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뇌의 탈수는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치매 유발된다.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탈수증은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혈관성 치매와 같은 치매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에서요. 규칙적인 수분 할당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뇌 기능을 돕고 뇌를 포함한 신체 주변에 혈액에 있는 영양소와 산소 이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은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소비되어야 하고 전문가들은 다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2리터 이상, 여자는 하루에 1.8리터 이상 수분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요. 꼭 명심하셔서 물을 잘 드셔야 될 이유입니다. 노인 환자의 신경인지장애와 탈수, 임상 경험은 치매의 물분자 가설을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2018년 뉴트리언트 영양소라는 잡지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참여자가 무려 1091명이고요. 실험군 571명, 대조군 520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수분 항상성에 이상, 수분이 항상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깨지는 것은 그 말이죠. 뉴런의 기능장애를 초래하고 뇌를 위축시키고 만성 대뇌 근육병증을 일으키고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현재 탈수에 대한 주요 위험을 보였다. 지금 탈수가 굉장히 심하더라고 말이죠. 탈수는 알츠하이머병 또는
혈관성 치매, 예, 두 가지 치매, 점 치매와 같은 유형의 치매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있었다고요. 젊은 치매 환자는 치매가 없는 치매 환자보다 탈수율이 현저히 높았다. 젊을수록 탈수가 심하면 치매 가능성이 높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폐물과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배운 내용이고요. 6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영양소로 작용하는 것, 칼로리를 내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3대 조절 영양소로 비타민과 미네랄과 물이 있는데 물이나 식이섬유 하는데 오늘은 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혈중 노폐물은 뭐가 생기냐면 탄수화물은 이산화탄소와 혈당과 젖산이 생기죠. 이 혈당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 당뇨병이라는 병이 생겨서 이게 치매하고 관계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는 단백질인데 암모니아, 요소, 요산, 크레아틴, 시스테인 같은 노폐물이 생기면서 이게 치매와 뇌질환과 중풍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이죠. 고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지방산이 뇌질환과 고혈압과 심장질환과 동맥경화를 일으키므로 이것도 치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노폐물들이 반드시 물이 들어가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자,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거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최종적으로 생기는 노폐물 찌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이 결합된 지방이나 단백질. 자, 최종 당화산물은 거의 모든 종류의 세포와 분자에 영향을 주는 노화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한 요소인데 이것이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치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요. 생체 조직 및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와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여러분 채식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채식보다 육식에서 이 노폐물이 훨씬 더 많이 생성됩니다. 알츠하이머병,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적혈구에 포도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당화혈색소라 그러는데 이 당화혈색소가 당이 적혈구에 많이 들러붙어 있으면 6.0 내지 6.5 이상이면 우리가 당뇨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곧 당화혈색소가 찌꺼기죠. 자, 우리 노폐물의 병리적인 최종 당화산물의 병리적인 효과를 보면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억제해갖고 생기지 못하게 해갖고 혈관 질환을 유발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병을 일으킨다는 건데 이것이 치매도 일으킨다는 거죠. 최종 당화산물이 생기면 수용체는 내피세포와 대식세포입니다. 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염증을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결국은 동맥경화라는 병을 일으켜서 치매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최종 당화산물은 채식이 육식보다 훨씬 적게 생긴다는데 그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하나 먹으면 리터당 87kcal라는 그 노폐물이 생기는데 채소에서는 또 당근, 캔에 들은 거 먹으면 103입니다. 80이나 100 이런 정도로 생기는데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 닭고기, 닭가슴살은 지방이 없어서 괜찮다고 마음 놓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가슴살 튀겨서 8분만 튀겨서 먹으면 얼마예요? 73,896kU가 생깁니다. 엄청나죠? 쇠고기는 어떨까요?
11만 2697KU. 돼지고기는요, 9만 228KU. 자, 어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치즈를 먹이더라고요. 치즈가 보세요. 16만 9020KU. 버터는 어떨까요? 26만 4873KU. 훨씬 더 많죠. 우리 가운데 혹시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17만 5192KU. 그래서 동물성이 식물성보다 엄청나게 몇백 배가 더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는 정말 건강하기로 선택하신다면 식생활에서도 건강한 방법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을 어떤 작용을 하는가? 몸 안에 영양소와 산소를 또 효소를 간으로 이동하고 기관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 몸속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들을 체외로 끌어당겨가지고 내보내는데 이건 물 아닌 건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밖에 안 됩니다. 면역세포를 이동하고요. 기관 탈수를 방지해 주죠. 자, 물이 배출시키는 노폐물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소변 1.5리터, 호흡 1리터, 땀 0.1리터, 대변 0.1리터 이런데 우리가 먹어서 생겼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생겼던 모든 노폐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다가 끌고 나가잖아요. 크레아틴, 질소, 시스테인, 요산, 암모니아, 우리가 단백질에서 먹었던 거, 호흡에서는 탄산가스에서 탄수화물에서 먹었던 것, 땀에서는 지방산과 암모니아, 지방과 또 단백질과 그런 거, 그 다음에 대변에서도 지방과 단백질에서 낸 거, 지방산, 요산, 암모니아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다 끌어가는데 이건 다른 건 아무도 못한다고요? 물밖에 못한다고요. 자, 이렇게 끌어나가는데 물이 2.7리터는 나가죠. 근데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음식에서 액체로 섭취하는 게 한 1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1.7리터는 반드시 물로 잡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 먹자 그러면 물 먹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물 마시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가는 거 싫어서 귀찮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치매 걸리는 거 갖고 비교해보세요. 이게 무슨 노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조그만 단순한 걸로 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질병의 원인은 뿌리는 뭡니까? 우리가 기질적인 요인보다 촉진적인 요인이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물 마시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이 치매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꾸실 용의가 있으시죠? 자, 노폐물 제거법이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체력은 조직에서 불결한 축적물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깨끗한 공기, 정결한 물과 같은 하늘이 내려주신 일반적인 축복에 의한 도움으로 체력이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신속하고도 안전한 치료 효과를 보하실 것이다. 우리가 깨끗한 물 정말 많이 섭취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하루에 수분 섭취를 권장을 최소한 4컵은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권장량은 그보다 거의 2배나 많은 6 내지 7컵이죠. 최적 양은 8컵에서 10컵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요 그림에는 7할 정도밖에 안 들렸지만 사실은 250cc씩 꽉꽉 채워서 잡숴야 되고요. 물은 언제 드셔요? 식사 전 30분까지. 그 다음에 식사 후 2시간부터. 그 다음에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뜨뜻한 물 드시면 정말 하루 종일 여러분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이 간단하고 쉬운 물이지만 여러분이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굉장히 큰
암도 예방하고 치매도 예방하고 심장질환도 예방하고 나열하지 못할 만큼 질병 예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에 축복을 받으시게 물을 제대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